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희정입니다. 6월 1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입니다. 우리 지역 후보자는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마련된 이천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이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 브로드밴드 기남방송이 녹화 중계합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두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네, 이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분간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듣고 이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공약 내용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이 종료됩니다.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 초록불이 들어오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점 유의해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천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기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시 대표 일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후보 엄태준입니다. 4년 전에도 저는 김경희 후보님과 이천시장 경쟁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 엄태준을 14,000표 차이로 이렇게 이천시장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택에 따라서 보답드리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관내 83개 아파트 마을을 비롯해서 421개 마을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노회장님을 만나 뵙고 마을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답답해하는지 수건사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은 수건사업들을 행정에 반영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시장이 업무를 하는 날이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전날 있었던 시정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4년 동안 보고해 왔습니다.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 이천시는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50만 미만 도시 중에서 도시 경쟁력 1위를 차지했고요. 국민행복 민원실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천시장으로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저 엄태준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그룹 기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천시장 후보 김경희 인사드립니다. 지난 10일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을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복원하셨습니다.
경제 대국을 향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경희 힘있는 여당 후보로 이천시가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이천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명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민들께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유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으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몰려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농업도 지키고 농민도 살리는 친농업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과감한 출산 정책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이천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대폭 건립하겠습니다. 곳곳에 도심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차난과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배달기사 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테마 둘레길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최고의 힐링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김경희는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힘있는 여당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천 시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2번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해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회자 질문 후 2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며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나서 상대 후보자는 30초간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 배분이 각각 다르다는 것 유념을 해주시고요. 타이머를 잘 확인하시면서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질문 후엔 2분 30초의 답변 시간, 보충 질문 후엔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GTX 이천 구간 신설 추진 방안 및 수도권 교통망과 이천시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치권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즉 GTX 노선 연장과 추가 노선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GTX 노선의 이천 구간 신설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그리고 찬성을 한다면 유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교통망과 이천시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천 구간 신설 추진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시장 당선 시 이천시가 포함된 GTX-T 조기 확공을 위해서 조기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GTX ABC 및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2년 5월 16일 GTX 확충 통합기획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 발주에는 ABC 노선 연장 및 추진 가능한 신규 노선 대안 발굴을 명시하고, 신규 노선 대안 발굴의 예로 GTX D, E, F 노선 신설 등을 거론했습니다. 윤 정부에서 이천시 포함 GTX D 노선을 신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를 조기 착공 완공 위해 여당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그 연계 방안,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수도권 교통망이 경강선하고 광역버스 등이 있습니다. 이 버스 노선 전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 촉진을 위해서는 환승유도 요금 할인도 중요합니다. 경강선, 지하철, 정기권, 버스 사용 등 환승 할인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시 소외, 교통 소외 지역도 이러한 혜택을 골고루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 택시 확대, 벽지 노선, 운행 손실 지원 등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환승 할인과 교통 소외 지역 혜택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로 힘있는 여당 후보가
이천 시장이 되면 책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엄태준 후보, 김경희 후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의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GTX-D 노선이 우리 이천 지역을 지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완공이 가능한지, 예, 김경희 의원님 시장이 되시면 그 임기 내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시민들은 임기 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경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는 22년 5월 16일 GTX 확충 통합 기획 연구 요약을 발주했습니다. 이 발주에는 지금 신규 노선 대안 발굴의 예로 GTX-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KTX의 서울 수서와의 광주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또한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천시가 포함된 GTX-D 노선 조기 착공, 완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희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질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발언해 주시죠. 예, 우선 김경희 후보님께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임기 내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변은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GTX는 이천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체 지도를 보면 동남부권의 철대 소외 지역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GTX 이천 구간 연결 사업 추진은 최대한 서둘러서 시장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30년 이후에 가능한 일을 마치 대통령인 내가, 시장인 내가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GTX 이천 구간은 D 노선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삼성역에서 수서 광주선 거쳐서 경강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2035년이나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는 우리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동안 민선 7기에 이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GTX A 노선이 있는데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GTX A 노선 중간에 수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삼성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경강선이 여주, 이천, 광주를 지나고 그것이 신분당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광주에서 수서까지는 이미 철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경강선을 이용해서 GTX가 완성이 된다면 수서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 것인데 환승하지 않고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준다면 임기 내에 우리 이천을 GTX가 연결된 그러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엄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경희 후보, 엄태준 후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GTX-D 노선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이미 지금 우리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고요. 지금 현재 수서와 광주선 직통 KTX가 노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게 23분 시대인데 GTX까지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GTX-D 노선과 네,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이천시 주택가격 상승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경기도 지역 중에서 집값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천시였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도 분양가가 2년 전인 2020년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GTX 유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할 것이 뻔한데요. 이천시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등에 대한 의견과 주택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예, 우선 사회자님 질문을 잘 들었고요. 다만 그 전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시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그렇게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우려가 아주 커서 그렇게 투기 수요도 잡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 2020년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이천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는 지역이 수도권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6개 지역 정도가 그 적용 제외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천에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일자리도 많고 그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또 아파트 수요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천시는 최근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교통망이 가로로 세로로 아주 잘 거쳐진 도통망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이천 시민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 아파트 수요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천시로서는 그 아파트 수요에 따라서 맞춰서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가격은 안정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우려될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지역으로 그렇게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럼 김경희 후보, 엄태준 후보 답변에 보충 질문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 후보님, 비록 엄 후보님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번에 걸친 규제 1번도의 수요 억제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주택 수요도 투기 세력으로 몰고 공급에 소홀히 한 결과 온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아래의 이천시장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네, 엄태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모든 정부가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하는 부분들이 집값 안정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 안정을 시키는 것은 정말 모든 정부의 숙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고요. 앞으로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집값 안정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 GTX 우리 이천시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경강선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철도망이 수도권에서는 동남부 쪽에 비어 있습니다. 경강선을 활용한 GTX가 빨리 완성이 된다면
광주, 이천, 여주, 거길 넘어서 원주까지 신도시를 개발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점을 정식으로 윤석열 정부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엄태준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 30초입니다. 네, 지난 2021년 12월 기준의 경기도 28개 시군, 31개 시군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2000년 12월 대비해서 저희가 상승폭이 26위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승률도 25위, 경기도 전체 중에 하위권을 유지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천시가 22년 1분기 이천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에 따라서 지금 이 조정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법정 지정 절차가 거쳐 지정이 됩니다. 2000년 12월 17일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천시 추가 지정 관련한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21년 한 해 이천시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상승폭이 경기도 내 하위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택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기능 회복 등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합리적 정상화 추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천 주택가격 안정화 위해 윤석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여당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시장 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한 임대차 및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엄태준 후보, 김경희 후보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 주시고요. 또 우리 이천시에서 공공택지 분양가 선정하고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를 선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경희 후보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민간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민간주택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연구해본 결과가 없어서 지금 엄 시장님의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5대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상대 후보께서는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총 3번까지 질문 기회가 주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각 30초씩 주어질 예정이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1분 30초씩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타이머를 잘 확인하시면서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의 5대 핵심 공약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천 시민께서 저의 5대 공약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5대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지 공약으로 복지도 품격 있게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돌봄 센터를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고 시립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장애인 이동 차량을 증차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이천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는 교육공약으로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입니다. 우선 학생 교통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하고 학교 보안관 제도를 확대하고 세프티드 기법이 적용된 안전한 학교를 건설하겠습니다. 해외 명문대 탐방도 지원하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 추진 등 이천시 교육의 내용과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셋째는 주거 환경 공약으로 녹색 감성도시 이천 건설입니다. 복하천 종합 생태공원 조성, 수변공원 가족 캠핑장 조성, 테마 둘레길 조성, 도심 숲 조성, SK 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 등 친환경 도시 환경 조성으로 문화적 감수성이 녹아있는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건설하겠습니다. 넷째는 일자리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SK 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건설,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유치,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 일자리 카페 이룸 개설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천 시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공학으로 미래가 있는 차세대 첨단 농업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포장 지역 사업과 전통식품 스마트업 창조센터를 설립해서 청년 팜을 지원하고 동촌 세아 개선 사업과 생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희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엄태준 후보, 김경희 후보의 공약에 질문 있으십니까? 30초로 예. 해주십시오. 네. 우선 첫 번째 시립요양병원 설립이 이천시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 주시고요. 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이천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인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과거에 그러한 부분들이 노력했는데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변 주십시오. 네, 김경희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립요양병원 건립은 저희가 보통 보면은 요양병원에서 퇴직의사나 또 면허증만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거의 요양병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아파서 할 때는 밖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실력 있는 의사를 두고 이렇게 요양병원을 시립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울 소재, 제가 이제 시립대학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서울 소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수정법에 의해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이 어렵지만 지금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께서 수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서 뒤에서 나오는 상생지구제도도 들어가 있고 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 추진도 가능하도록 이게 다른 데서 대학이 새로 신설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대학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엄태준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재차 여쭤봅니다. 이천에 요양병원이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요양병원을 설립한다고 하니 시장 교란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특별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고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이천으로 유치시키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법률 개정을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김경희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립요양병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공약으로 넣은 거고요. 4년제 여태까지 안 된 건 맞습니다. 저희가 83년도에 수정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큰 목표를 두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수정법이 개정이 계속 지금까지 송석준 의원이 처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도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또한 도지사 후보의 의지가 강하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올 때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규제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제가 이번에 서울소재 시립대학 4년제 대학 2000 이전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놓은 것입니다. 네, 그럼 엄태준 후보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포기하고 마지막 질문 그것만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 수의 차이가 있어서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비수도권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됐고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역구 송석준 의원하고 해서 개정을 시키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1분 3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이건 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동안에 비수도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수도권의 의원 수하고 쪽수도 안 맞고 이래서 이게 안 해줬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찌됐거나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또 다음에 총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송석준 의원님이 이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지금 현재 자꾸 우리 여당 내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심지어는 지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장원하고 감곡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장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감곡면은 지금 거기는 인구가 예전에 우리 장원보다 10,000명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장원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추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의 5대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예, 첫 번째 공약은 이천을 마을공화국 연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천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마을과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해체가 되어서 행복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이천시는 마을 공동체성, 가족 공동체성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마을공화국 연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보건의 문제가 결국 경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것이 걱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반도체 특화 도시로 도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2020년 12월 말에 정부가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천시를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도시에 제안했습니다. 스마트 반도체 도시연합을 만들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의회도 구성하고 공동조례도 만들자, 공동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천시를 스마트 반도체 특화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천터미널 지금 심각합니다. 반드시 현대화시켜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터미널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중리천, 명품 관광 하천으로 꼭 만들어서 상권을 살려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김경희 후보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저 김경희는 사각지대 해소 복지 공약,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 공약, 녹색 감성도시 주거 환경 공약,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이행 절차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 후보의 공약은 선언적인 문구들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절차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엄 후보자 5대 공약에 대한 이행 절차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이해 발언하시도록 네. 엄태준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재원 조달을 말씀 주셨으니까 설명이 편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천 명품 관광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모 절차에 브리핑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200억을 받았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반도체 특화 도시 도약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연 보전 권역에 속했던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만 환경이 중요한 도시, 생태가 중요한 도시에서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도시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연합도시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천시가 다른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다른 도시와 함께 어깨를 걸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천시만의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그 도시들과 심지어 우리 경기도와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천시 재정이 다른 데보다도 매우 훌륭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 아주 튼튼한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재난지원금도 드렸던 이유고요. 아직도 튼튼한 재원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공화국 연합도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김경희 후보 30초 내로 보충 질문 해주시죠. 후보자의 마을공화국 완성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 예산과 행정을 주민이 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행정은 시청에서 처리해야지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김경희는 9급에서 2급까지 중앙부처에서 굵직굵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으로 이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드릴 생각입니다. 엄 후보자의 마을공화국 공약은 시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 무마용으로 시민들에게 일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태준 후보 보충 답변 1분 30초 내로 해주십시오. 예, 우리 김경희 후보님께서는 이 마을공화국 연합도시, 마을자치, 주민자치에 대해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시민사회, 마을에 떠넘긴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2천만의 문제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 불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치 불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행정 불신의 바닥에 이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쓰여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14개 읍면동별로 우선 15억 원씩 시장이 개입하지 않고 읍면동장이 이장들을 비롯해서 읍면동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14개 읍면동에서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반향이 일어나는지 주민 참여 예산을 15억 원이 아니라 50억, 100억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세금 사용하는 그러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시민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예산의 사용처를 다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부응해서 마을자치로까지 마을에서 그 결정권을 드리겠다는 것이 마을공화국의 내용입니다. 네, 김경희 후보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엄 후보께서는 계속 예산이 풍족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올해 그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우리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세가 올해 이천시가 불교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올해 경우에는 764억이 처음에 배정이 되고 이후에 찔끔찔끔 오는 돈까지 하면 8,900억 원이 내려오는데 지금 한익수에서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다음 엄태준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부 단체로 지정된 것이 마치 우리 저를 비롯해서 이천시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나태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선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는 기본적인 행정 수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그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해낼 예산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이 바로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불교부 단체로 지정되는 그 도시들 한번 보십시오. 화성, 수원, 성남, 이렇게 아주 재정이 튼튼해서 그 지자체 스스로 얻어지는 그 세수로서 충분히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취지로 해서 불교부 단체로 지정된 것입니다. 물론 불교부 단체로 지정이 돼서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이렇게 못 받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이천시가 도시경쟁력 1위의 도시로 선정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 30초가 주어지며 답변을 듣고 난 후 상대 후보자에게 30초의 보충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시간에는 최대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잘 보면서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 안전관리 방안 및 추가 건립 인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년 전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이어서 작년에는 쿠팡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이천시에는 물류창고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도시경관 훼손, 화재, 도로 파손, 대형 트럭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도 이천에는 물류창고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우려가 있는 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장점도 있습니다. 물류창고 인허가에 대해 찬성 반대 중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기존 물류창고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 2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방안과 추가 건립에 대한 의견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 화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이 또 이천에 집중되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그 물류창고가 지어지는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고요. 또 쿠팡 화재는 다 완성되어서 물류창고로서 그 기능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물류창고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그리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축 자재의 문제가 있고요. 또 창고 규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형 화재에 대한 그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꼭 법제화를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때마다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요구했고요. 항상 이렇게 창고 화재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데 의무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그걸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책임만 감당하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추가 건립에 대한 의견은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부정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천으로서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큰 화물 차량이 일반 도로에까지 나오고 또 주거지까지 진입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한편 합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물류창고 개발 허가가 들어오면 법을 준수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원과 우리 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희 후보 보충 질문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입니까? 예, 계속되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참사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엄 후보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 시장 4년 임기 동안 2번의 물류창고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39명이 사망했지만 지자체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이 주도로 국회 차원에서 물류창고 화재 방지 4건을 통과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태준 후보 이야기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김경희 후보님께서 인선 7기 이천시장이었던 제가 그 임기 동안 2번이나 한 번은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또 한 번은 쿠팡 화재 참사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 이천시가 막을 수 있는 그 권한과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께서 우리 경기도에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인 이천시에도 그 관리 감독 권한을 공단에서 다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하면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저희도 주장을 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됐지만 그 부분이 또 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만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온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해서 큰 화재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말 저 입장에서는 현장 시장실을 차리고 그 유가족들을 정말 정성껏 위로해드렸습니다. 1:1 전담 공무원 해서 그 해에 안전부로부터 재난관리평가 1위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네, 이천 물류창고 관련 주요 화재 발생 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큰 화재가 4건 있었습니다. 이 화재의 사고 원인으로는 우선 한일 익스프레스 화재도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었습니다.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대응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대형 창고 시설로 대형 화재에 취약하고 불안전한 방화구획 설치 및 소방용수 부족 등 대응력 부족으로 인한 화재가 확대됐습니다. 비전문가의 소방 안전관리자 겸임으로 화재 대응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시설물 소방 훈련 교육 결과 미공유로 소방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대책으로 4건의 지금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대형 창고시설 등의 방화 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기타 일정 규모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성능 유지 설계를 의무화한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송석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추가 건립 인허가 요구에는 이전에 물류창고가 건립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류창고는 특성상 물류창고 추가 건립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유치가 절실한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중앙부처, 국회의원,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활동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엄태준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제 임기 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한익스프레스 화재는요,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고요. 또 쿠팡 건은 다 완성된 다음에 화재입니다.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경희 후보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한일 익스프레스 화재 사고는 우레탄 폼 작업과 금속 절단 작업을 동시 진행해서 유증기의 용쪽 불꽃이 튀어 폭발했습니다. 덕평원 쿠팡물류센터는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대형 창고 시설로 대형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불안정한 방화구역 설치 및 소방용수 부족 등으로 대응력 부족으로 인한 화재가 확대됐습니다. 비전문가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으로 화재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소방훈련 교육 결과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입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나 또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마무리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마무리 발언이요? 네. 벌써 마무리까지 왔네요.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제가 주민록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때만 해도 정보화 시대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이천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 김경희는 IT정부 출범의 혁신적 역할을 하였고 국정과 도정 그리고 시정 경험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시의 행정조직을 일자리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책상머리 행정을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은 보듬고 예산은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이 편안한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웃음과 희망을, 여성에게는 안전과 행복을, 어르신께는 건강과 편안함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가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기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토론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이렇게 장시간 토론에 함께 임해주신 김경희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4년 전 제가 이천시장에 취임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 저에 대한 이미지가 시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렇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 엄태준이가 고집이 세서 소통도 못하고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관내 421개 마을을 다 찾아다니고 또 시민들이 원하면 거리에 파라솔을 치고라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고 안심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라 법률은 잘 알아도 그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니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또 공무원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시민사회도 잘 설득해낼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천시청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지만 이제 저 엄태준하고 손잡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도 4년간 저 엄태준이 이렇게 낸 성과를 보면서 초선시장으로서 참 훌륭하게 잘했다. 재선시장 시켜주면 정말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손으로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제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 엄태준을 재선시장으로 꼭 뽑아주시면 시민 여러분들 잘 섬기고 우리 이천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후보자 선택을 토론회를 통해서 굳힌 분도 계실 거고 아직 고민 중인 유권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선거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행보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00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